매일같이 인터넷에 쏟아지는 수많은 글, 사진, 영상들. 이 어마어마한 정보들 대체 누가 다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질서, 폭소노미의 비밀입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웹 2.0 시대가 딱 열리면서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원하는 걸 딱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호죠? 네,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근데요, 이 간단한 기호에 숨겨진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전에는요, 인터넷을 정리하는 아주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 그러니까 웹 1.0 시전에는요, 전문가들이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초창기 야후 같은 사이트들. 이런 걸 바로 텍소노미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의 전문가, 그러니까 사서들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책들을 일일이 다 분류했던 그런 사서 모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이랑 속도를요, 도저히 그 소수의 전문가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낡은 시스템은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진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터넷이 그냥 끝도 없는 정보의 쓰레기장이 될 뻔한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딱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사용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아주 새롭고 민주적인 정리 방식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텍소노미는 전문가들이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정리해 하고 정해주는 좀 딱딱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폭소노미는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유연한 방식인 거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핵심은 바로 통제에서 합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폭소노미가 뭐냐고요? 이름에 답이 다 있어요. 대중을 뜻하는 폭스랑 분류학을 뜻하는 텍소노미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직접 태그를 붙여서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중의 분류법인 셈이죠. 이게 바로 폭소노미의 아주 근사한 핵심 철학입니다. 정보의 진짜 가치는 그걸 연구하는 몇몇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직접 만들고 쓰고 즐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는 믿음. 네,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과정은 진짜 간단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진짜 분위기 좋은 서울 카페 사진을 하나 올려요. 그리고는 해시태그 서울 카페라고 태그를 딱 답니다. 근데 나만 다는 게 아니죠? 수천,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진에 똑같은 태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들 사이의 약속처럼 해시태그 서울카페라는 공식적인 카테고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실생활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매일같이 이 강력한 도구를 아주 잘 써먹고 있거든요. 폭소노미가 가진 진짜 마법 같은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뜻밖의 발견. 그러니까 정해진 길, 정해진 카테고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태그에 꼬리를 물고 자유롭게 탐험하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감성카페 태그를 다는 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시태그 가벼운 노트북 이렇게 검색해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 또 회사에서 노션 같은 툴에 해시태그 핵심 프로젝트 태그 달아서 문서를 싹 모아보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폭소노미의 힘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자가 주도하는 방식이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 애플이라고 태그를 달면 이게 IT 회사 애플인지 아니면 먹는 과일 사과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모호함이나 아무 상관없는 스팸 태그 같은 것들이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하죠. 아, 그리고 이건 태그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그를 많이 썼나 이걸 글자 크기로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면 뭐가 제일 커요? 네,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주제라는 거죠. 대중의 관심 지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사용자 주도의 시스템은 여기서 끝일까요? 에이, 당연히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랑 만나서 훨씬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인공지능 AI가 이 폭소노미의 정말 훌륭한 조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여운 고양이 사진 하나만 딱 올리면 AI가 그 사진을 싹 분석해서 알아서 해시태그 고양이, 반려동물, 양스타그램 같은 태그를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착착 추천해 주거나 아예 붙여주는 거죠. 덕분에 정보 정리가 훨씬 더 쉬워지고 정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시멘틱 웹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가 그냥 사과라는 글자만 보고 아, 사과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먹는 과일인지 아니면 그 유명한 IT 회사인지 그 의미랑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똑똑한 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해시 파리 여행, 해시 크루아상 이런 태그를 달 때마다 컴퓨터는 아, 크루아상은 파리랑 관련이 깊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태그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계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대한 지식 지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언젠가 인터넷이 정말 스스로 정보를 척척 정리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마음을 먼저 읽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요. 그 엄청난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무심코 다는 이 작은 해시태그 하나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